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제가 이 설화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새해 들어서 띠와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니까 또 다수의 그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하는 버릇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법 신바람나게 이야기하다가도 한참 또 밑을 이래 보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선을 항상 밑으로 두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탁자를 아예 훤히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탁자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 버릇이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설화와 민속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 연관성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설화로 풀어나가고 또 민속학적으로 해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듣는 분들이 상당히 의문점을 갖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고, 그 자체가 바로 역사요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외로 그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네티즌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래서 저는 너무나 고맙고 환감하죠. 오늘도 역시 우리 네티즌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제가 새해 들어서 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띠라 하면은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12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2지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입니다. 이것은 자라는 것은 바로 쥐를 이야기하고, 축은 소죠, 인은 호랑이입니다. 또는 범이라고도 얘기하죠. 묘는 금년도 띠인 토끼입니다. 진은 용이죠. 사는 뱀입니다. 오는 나도자인데 이건 말입니다. 미는 곧 그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한문의 뜻하고 이 12지에 나오는 뜻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 신은 갑신자인데 이 원숭이 띠죠. 유는 닭입니다. 닭. 수는 개죠. 해는 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선인들은 이런 12지를 통해서 새해 기lun의 점도 치고 한 해의 운세도 또 미리 예견하고 이랬다고 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설화에서는요, 상당히 과학적인 면을 들고 있습니다. 쥐라는 존재가 왜 12가지 동물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 나왔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만, 이 또한 설화적 의미와 민俗학적 의미에서 스토리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동물들에게 그 성과 말을 두겠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 제일 먼저 도달하는 동물에게는 1번을 두고, 제일 늦게 오는 동물은 12번째로 끊어서 마지막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동물들이 출발을 하였는데 제일 먼저 도착하였다는 동물이 바로 쥐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호랑이도 있고, 또 그 깡충깡충 뛰면서 재바르게 뛰어가는 토끼도 있고, 또 노루와 같은 바람과 같이 뛰어가는 동물도 있습니다만, 하필 쥐가 어떻게 조그마한 이 동물이, 이 우리 주먹만한 동물이 어떻게 제1번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설화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쥐가요, 처음에 출발할 때 어디에 올라타느냐 하면 소 두 뿔 사이에 중앙에 이렇게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소가 신바람 나게 뛰어갈 때 쥐는 소에게 빨리 가자고 종용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가 마침내 1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는 1위 하였다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미처 이 테이프를 꺾기 앞서서 뭐가 까만 게 탁 앞으로 뛰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쥐예요. 소 머리등을 타고 뛰어내린 동물이 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보니까 쥐가 가장 먼저 왔다 해서 쥐가 1번으로 이제 선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스토리텔링한 그런 가미법을 활용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쥐가 가장 먼저 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쥐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돼지에 이르기까지 동물이 모두 12종의 동물이 선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매 해마다 그 점을 치는 12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또 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묘에 둘러서게 12지신이다 이렇게 해서 큰 장군이나 국왕의 무덤가에 둘러서게 이렇게 12지를 조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일을, 나라의 큰 보탬이 된 분들에게는 민간에서 둘러서 12지로 한다든지, 또 일반 문중에서도 12지를 사용하는 그런 문중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2지를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따지고 또 한 해의 운세를 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12지가 등장하는 자리가 곧 남녀 간의 궁합을 의미하고 음양과 오행에 등장하는 동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먼저 오늘은 남녀 간의 궁합 부분만 말씀드리고, 다음 또 기회 있으면은 음양 오행 쪽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 궁합에서는요, 쥐라는 존재, 쥐띠에 태어났다, 원래 같으면 토끼띠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걸 그냥 쥐라는 존재를 신격화해서 뭐 쥐는 거창한 동물이다, 뭐 소는 또 거창한 동물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틀이 있죠. 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먹고 또 새끼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산이죠. 다산 하는 그런 동물이고, 인간에게는 농작물을 많이 축을 내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어서 하나의 해충과 같은 그런 존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일만 하는 동물입니다. 꾀도 부리지 못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하루에 2끼만 얻어먹습니다. 새벽에는 없습니다. 아침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그렇고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허겁지겁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위가 보통 사람 하나인데 대식하기 때문에 위가 여러 개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랑이인데, 호랑이는 사나운 동물이죠. 날렵하죠. 그러면서도 고집이 아주 센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란 존재를 두고 상당히 악평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자가 호랑이띠다 하면 또 남성다워서 아주 팔자가 세다, 여자가 남성
나오면 팔자가 세다. 이렇게 예선인들은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이건 큰 오해 소지를 일으키는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호랑이는 때에 따라서는 어지럽고 순한 할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요, 네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는 귀가 이렇게 쫑긋하죠. 지금 저의 방에도 원래 토끼띠라 해서 흰 토끼, 붉은 토끼, 또 새끼 토끼 이렇게 세 마리를 놔두었습니다. 이게 금년도는 흑토끼인데 흑토끼는 아직 제작된 게 없어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토끼띠는 생긴 모양과 같이 귀가 쫑긋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빨리 듣습니다. 빨리 듣는 대신 귀가 상당히 야리다는 것이죠.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그 다음에는 닭띠입니다. 닭은 시계 아닙니까?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는 상당히 그 호랑이처럼 짖는 소리가 아주 웅장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그 동물들이 놀래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 경계심을 주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길들이기에 따라서 온순하면서 충성심이 아주 강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돼지띠 역시 다산입니다. 또 많이 먹죠. 그러니까 쥐하고 돼지에는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고 새끼도 많이 넣는 동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마리 동물 중에서 궁합에 나타나는 존재는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쥐라면은 어떻습니까? 쥐는 때에 따라서는 그 나쁘게 평이 될 수도 있지만은 쥐와 용과 원숭이는요 상당히 뜻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소와 뱀과 닭은 뭐 이럴 바 없이 뜻이 맞죠. 그리고 호랑이하고 말하고 개도요. 이게 뭐 둘도 없는 그런 친분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걱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와 원숭이, 돼지띠. 금년은 원숭이와 돼지띠는 아주 인과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맞서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띠궁합의 삼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소, 뱀, 닭띠다. 그러면 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먹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먹되 허겁지겁 먹죠. 그러니까 위에 그대로 막 주워 넣는다. 왜? 하루 2번밖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 허겁지겁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장이 탈날 우리가 있다. 그래서 소는 많이 먹고 낮에 너무나 고달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녁 되면 밥을 먹고는 그대로 누워버립니다. 외양간에 누워버리고 지쳐가 누워버리죠. 그런데 그냥 자버리면 허겁지겁 먹었던 이 여물들이 소화를 전혀 못 시키고 이 장내에서 부풀어서 고창증이나 이런 게 걸려서 그냥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소 머리 위에는 닭이 한 마리 앉아있고 소 뒷다리에는 뱀이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소가 자려고 그러면 뒷다리를 꽉 깨면 소는 깜짝 놀라가 털은 꼬르륵 하면서 입을 이렇게 꾹꾹꾹 씹어서 소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 할 때 그냥 소화시키면 이게 또 흥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 마치 뿔 위에 앉았던 닭이 꼴꼴꼴꼴꼴 하면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는 그 노래 소리와 뱀이 또 잠을 깨워주는 그 분위기 템포에 맞춰서 소화를 잘 시키고 잠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삼합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원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머리가 막 터지죠. 이게 뭐냐? 쥐하고 양입니다. 쥐는 어떻습니까? 작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짧잖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도
그 모니터 밑에 보면 마우스가 이래 있잖아요. 마우스를 딱 이래 들어보면 발이 조금만 합니다. 그 쥐도 그걸 가지고 마우스를 쥐라 그러거든요. 쥐 발 모양이다. 정같이 생긴 발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양이 지나가다 양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배설을 많이 하니까 양은 군데군데 가서 쥐 나름대로 오줌을 많이 배설해 놓는다. 쥐는 그것도 모르고 빈물인가 싶어 확 지나가는데 양이 배설한 오줌을 쥐가 자기 배에 묻었을 때는 피부가 극히 상한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서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네가 와 오줌을 놓아가지고 내가 죽도록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 지나갔노? 이러면서 서로 원망하는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궁합이 안 좋다. 그래서 원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는요, 늘 일만 하고 옳게 먹도 뭐하고 또 신바람 나봤자 주인이 집에다가 콩 한 줌쯤 넣어가 그렇게 소죽을 끓여주죠. 그걸 먹고 지나는데 아침마다 이 멍에를 차고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은 어떻습니까? 말을 서다봐주고 빗으로 빗겨주고 온몸을 씻겨주고 문지르고 또 거기다가 그 비싼 당근을 가져가 말한테 미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그대로를 팍 피우고 이러면서 말이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소라는 것입니다. 소는 짜증나거든요. 똑같은 동물 비슷하게 생기는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이렇게 험한 일만 한다 하면서 소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가 싫어하는 존재는 역시 누구겠습니까? 바로 원숭이입니다. 토끼의 눈은 빨갛잖아요. 이 눈이 빨갛습니다. 원숭이는 빨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엉덩이 밑에 항문입니다. 두 가지 빨간 것인데 어느 날 토끼가 뛰어가다 빨간 것, 내 포인트는 빨간 것이다 하고 막 숲으로 뛰어가는데 문득 위로 쳐다보니까 나무 위에 쳐다보니까 자기 눈하고 같은 큰 게 있거든요. 하하! 눈은 빨간 거는 빨간 것이지만 내 눈에 10배나 넘는 붉은 눈이 있다. 이래서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으니까 그 속에서 뭐 검은 게 투덕투덕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게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실망을 했다 해서 에이 더러운 동물, 응? 지는 뭐 하장없이 빨간 거 쪼매는 거 붙여가 지금 뭐 보이기는 보이나 이렇게 하면 서로 비꼬고 또 나쁘게 평하는 존재로 원숭이와 토끼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원숭이와 토끼가요, 삼합에는 같이 어울립니다. 원숭이, 토끼, 돼지띠는 삼합에는 또 서로 어울린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동물은요, 서로 간에 그 삼합, 뜻이 잘 어울려지는 것도 있고 또 서로 간에 그 원수와 같이 그런 존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뱀은 1년에 2번 이상 허물을 벗는 거죠. 허물을 벗는 것은 다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뱀이 허물을 번다는 것은 환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주 괴성을 지르면서 짖고 있는 개가 짖어버리면 허물을 벗을 때 뱀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허파가 터져서 죽는다. 그 뱀이 허물을 다 벗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은 개가 짖어서 그렇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돼지띠는 어떠냐? 돼지띠는 용이 늘 다니면서 자기 코가 닮았다고 흉을 보거든. 그래 속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래 서로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합이다 또는 원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중에도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를테면 남녀 간에 어떤 결혼을 앞두고 궁합이 좋지 않다, 띠궁합이 좋지 않다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만 헤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또 슬기롭게 연띠만
내세운 것이 아니고, 띠 다음에는 월이 있고, 월 다음에는 일이 있습니다. 일 다음에는 또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연, 월, 일, 시 해서 이래가지고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주란 것은 띠궁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용띠하고 돼지띠 궁합이 맞지 않다. 안 맞는데 똑같은 날에 태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 되지 않고 돼지띠는 예를 들어서 봄에 있고 용띠는 가을이다. 이러면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봄에는 용은 하늘에 올라가고 또 가을에는 땅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 하늘에 올라가면 볼 수 없다. 서로 간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해갈 수 있고 한 사람은 밤이고 한 사람은 낮일 경우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띠궁합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이를 정할 때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 방법론을 제시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서로 띠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절망적이다 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 가급적이면 좋은 띠, 잘 맞는 띠,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궁합이 되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면 덕은 스스로 얻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오늘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경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경산에서 일어난 지난 5년간의 여러 이야기들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